여러분들께서는 살면서 위기를 낭비하지 말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이는 람 이메뉴얼이 한 명언으로 위기란 기존에는 할 수 없었던 방식으로 해볼 수 있는 기회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프리미어리그에도 이 같은 상황에 놓인 선수가 있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바로 맨시티의 홀란드 선수입니다. 현재 홀란드는 높아지는 관심과 기대에 어려움을 겪고 솔직히 지친다고 고백했습니다. 영국 매체 90미닛은 맨체스터 시티의 공격수인 엘링 홀란드는 지난 몇 년간 자신에게 쏟아진 관심을 감당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인정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현재 축구계에서 가장 유명한 선수 중 한 명인 홀란드는 최근 노르웨이가 키프로스를 상대로 4대0으로 승리한 후 많은 주목을 받았는데 그는 2골을 넣으며 국가대표로 27경기에 출전해 총 27골을 기록했습니다. 그는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응원에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어렸을 때부터 하고 싶었던 일이었기 때문에 특별히 불평하지는 않는다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내 이름과 명성에 조금 피곤해지기 시작했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많지 않다며 급증한 인기에 약간의 피로를 느낀다고 고백했습니다. 특히 홀란은 최근 소속팀 맨시티에서 득점 행진을 이어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대표팀에서 2골을 넣었지만 맨시티에서의 득점 행진은 잠시 멈춘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홀란을 비판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맨시티는 영국 런던의 에미레이츠 스타디움에서 열린 프리미어리그 8라운드 아스널과의 원정 경기에서 0대1로 패했습니다. 맨시티는 이 경기에서 패하면서 2연패에 빠졌고 리그 순위도 3위로 떨어졌습니다. 그 중에서도 워스트는 홀란드였습니다. 홀란드는 뛰어난 피지컬을 활용해 지공시 오프 더볼 상황에서 상대 수비에 균열을 내기 위해 부지런히 움직이다가 기습적으로 안쪽으로 치고 들어가는 등 다양한 공간 창출 패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그는 엄청난 골 결정력을 가지고 있는데 왼발이 주발인 그는 슛 파워도 세고 구석으로 잘 차기 때문에 키퍼들이 막기 정말 힘듭니다. 스피드도 상당히 빠른데 윙어와 비슷한 속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상대 수비수들이 뒷공간을 내줬을 시 막기 힘들어합니다. 가장 큰 단점은 경기 관여 능력입니다. 전형적인 포처기 때문에 팀의 전체적인 경기력이 밀리면 경기 관여가 극도로 적어집니다. 팀이 중원 싸움에서 열세 상황이면 상대 센터백 선수들과 유사한 위치에서 침투를 노리는 모습이 자주 나오며 팀의 공격 전개가 잘 풀리지 않으면 경기에서 잘 보이지 않게 됩니다. 이 단점은 데브라위너와 로드리가 빠지니 너무 명확하게 드러났습니다. 그는 이번 시즌은 지난 시즌과 다른 행보를 보여주고 있는데 가장 큰 차이는 데브라위너의 유무입니다. 데브라위너는 부상으로 인해 이번 시즌 출전하지 못하고 있고 받쳐주는 선수가 없다 보니 홀란드도 같이 부진합니다. 그는 이번 시즌 8골을 넣었지만 빅찬스 미스가 많아졌으며 경기력이 좀처럼 올라오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그는 경기가 풀리지 않을 때 케인과 달리 내려와서 풀어주지 않다 보니 고립되는 일이 정말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맨시티가 패배한 2경기에서 홀란드의 문제점은 명확하게 나타났습니다. 먼저 울버햄튼과의 경기에서 로드리가 퇴장 징계로 나오지 못했습니다. 울버햄튼은 텐백 수비를 했는데 중원의 안정감도 줄어들고 자연스레 윙어들이 홀란드에게 공을 제대로 공급해주지 못하니 홀란드는 말 그대로 고립되어서 아무것도 하지 못했습니다. 아스널과의 경기에서도 이어졌습니다. 그는 아스널 선수들에게 완벽하게 지워졌습니다. 패스 성공률 69%와 볼터치 23회, 그리고 슈팅 0으로 완전히 최악의 모습을 보였고 평점 6.3점을 받았습니다. 그런 홀란드에게 과르디올라 감독은 응원을 했습니다. 그는 A매치 휴식기 전에 홀란드는 놀라운 기회를 가졌고 중요한 것은 그에게 항상 기회가 있다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문제는 기회가 없거나 볼을 얻지 못하거나 잘못된 위치에 있을 때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홀란드를 너무 비판하면 안 되며 모든 골을 넣은 공격수는 절대로 비판하면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상황이 이런 가운데 이번에도 리오넬 메시가 발롱도르를 수상할 것이라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는 세계 최고로 평가받는 홀란드에게는 치명적인 소식입니다. 프랑스 매체 프랑스 풋볼에서 주관하는 발롱도르는 그의 최고의 활약을 펼친 선수에게 수여하는 상인데 최다 수상자는 메시로 7번이나 수상했습니다. 1956년 창설된 발롱도르는 70여 년에 가까운 세월 동안 그 명성을 이어가고 있는데 메시가 이번에도 발롱도르 위너가 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남미 매체 볼라는 메시가 2023년 발롱도르 위너가 되는 게 확실시되고 있고 엘링 홀란드가 구석에서 울고 있다며 메시가 또 다른 유력한 수상 후보인 홀란드를 제치고 발롱도르를 수상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했습니다. 볼라는 두 선수들의 2022-2023 시즌 기록을 비교했습니다. 매체는 홀란드가 프리미어리그에서 35경기를 뛰며 36골을 터뜨렸고 한 시즌 최다골 기록을 경신했으며 챔피언스리그에서는 11경기에서 12골을 기록했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메시는 아르헨티나 국가대표팀을 이끌며 2022년 국제축구연맹 카타르 월드컵에서 우승을 차지했고 파리 생제르맹에서도 41경기에 출전해 21골 20도움을 기록하며 좋은 활약을 펼쳤다고 평가했습니다. 매체는 메시의 지난 시즌 클럽 커리어가 다소 아쉽다는 점도 짚었는데 메시는 지난 시즌 PSG에서 프랑스 리그앙 우승을 차지했지만
정작 UCL에서는 16강에 오르는데 그쳤다고 전했습니다. 반면 홀란드는 맨체스터 시티와 함께 프리미어리그와 챔스, 그리고 잉글랜드 축구협회컵에서 우승을 차지하며 트래블을 달성했다고 강조했습니다. 맨시티의 트래블은 구단 역사상 최초입니다. 트래블의 주역으로 활약한 홀란드가 발롱도르 수상 후보로 거론되는 이유입니다. 하지만 메시는 지난 시즌 엄청난 평가를 받는 월드컵 우승을 차지했고 월드컵 대회 내내 최고 수준의 활약을 펼치며 아르헨티나를 우승으로 이끌었기에 홀란드에 앞선다는 게 매체의 평가입니다. 구단의 성적과는 별개로 메시는 월드컵에서의 활약만으로도 충분히 발롱도르 유력 후보가 될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실제로 홀란드는 이번 시즌 태극 전사들에게도 결정력 부분에서 밀리며 고전하고 있습니다. 괴물이라 불리우며 기대감을 높였기에 나온 상황이지만 또 그만큼 한국 공격수들이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무대를 꽉 잡고 있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현재 프리미어리그 슈팅 성공률 부문 톱3 중 2명은 한국 선수입니다. EPL 사무국은 SNS를 통해 올 시즌 슈팅 성공률과 관련해 1위부터 5위까지 공개했습니다. 올 시즌 프리미어리그 8라운드까지 치른 가운데 5골 이상 넣은 선수들을 대상으로 선정했습니다. 1위 주인공은 다름 아닌 울버햄튼의 황희찬이었습니다. 올 시즌 슈팅 성공률 41.7%를 기록해 1위에 올랐습니다. 황희찬은 슈팅 12개를 시도해 5골을 넣었습니다. 올 시즌 황희찬은 최고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벌써 자신의 한 시즌 프리미어리그 최다 골타이 기록을 세웠습니다. 그는 지난 시즌 잦은 부상에 리그 3골을 넣는데 그쳤지만 올 시즌 건강한 모습을 보여주며 매서운 퍼포먼스를 과시 중입니다. 황희찬은 지난달 30일에 열린 맨시티전에서도 골망을 흔들었습니다. 스코어 1대1이던 후반 21분 천금 같은 결승골을 뽑아냈습니다. 경기 전 펩 과르디올라 맨시티 감독은 황희찬의 이름을 몰라 코리안 가이라고 불렀는데 경기 후에는 황이라고 똑바로 불러 더욱 화제가 된 경기였습니다. 이외에도 황희찬은 리버풀과 아스톤빌라 등 다른 강팀들을 상대로도 골을 기록했습니다. 직전 아스톤빌라전에서는 코피가 나는 상황 속에서도 골을 넣는 투혼을 발휘했습니다. 최근 3경기 연속골을 넣을 정도로 컨디션이 좋은 상태입니다. 이 기세라면 한 시즌 프리미어리그 최다 골을 넣어 2자릿수 득점까지 노려볼 수 있습니다. 캡틴 손흥민도 상위권을 차지했습니다. 슈팅 성공률 26.1%로 이 부문 3위에 올랐습니다. 그는 슈팅 23번을 시도해 6골을 기록했습니다. 시즌 초반 무득점 부진이 있었지만 이를 이겨내고 9월 골폭풍을 몰아쳤습니다. 4경기에서 무려 6골을 터뜨렸습니다. 손흥민은 4라운드 벌리전에서 해트트릭을 뽑아낸 뒤 북런던 라이벌 아스널과 경기에선 멀티골을 수확했습니다. 또 다른 우승후보 리버풀전에서도 선제골을 기록해 팀의 2대1 승리를 이끌었습니다. 이 둘은 리그 득점왕 경쟁도 펼치고 있습니다. 손흥민은 6골로 리그 공동 2위, 황희찬은 5골로 공동 4위에 위치해 있습니다. 지난 2021-2022 시즌 득점왕을 차지했던 손흥민은 다시 한번 정상에 도전하고 있는데 황희찬도 득점왕 경쟁에 깜짝 합류했습니다. 황희찬과 손흥민은 괴물 공격수 엘링 홀란드보다도 뛰어난 결정력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홀란드의 슈팅 성공률은 25%로 이 부문 전체 4위입니다. 올 시즌 8골을 넣어 득점 1위에 오른 홀란드이지만 최근 리그 2경기에서 무득점으로 부진했습니다. 골 찬스마저 쉽게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홀란드가 부진에 빠지자 맨체스터 시티는 그의 파트너를 찾아 나섰고 레알 마드리드의 중원 사령관 토니 크로스를 영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스페인 매체 문도 데포르티보는 맨시티가 내년 여름 레알 마드리드와 계약이 만료되는 토니 크로스를 자유계약으로 영입할 가장 유력한 후보고 만약 크로스가 맨시티와 계약하게 된다면 한 시즌에 최대 1,300만 파운드, 한국 돈 214억 원을 받을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맨시티의 중원은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를 넘어 전 세계적으로도 최고 수준입니다. 핵심 케빈 데브라위너를 비롯해 베르나르두 실바와 로드리 등 최고의 기량을 가진 선수들이 즐비해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맨시티는 중원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데브라위너가 부상으로 경기에 나서지 못하고 있으며 로드리는 노팅엄 포레스트전에서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고 상대 선수의 목을 조르는 행위로 인해 퇴장당했습니다. 무패 행진을 달리며 리그에서 전승을 달리던 맨시티는 이 기간 컵 대회를 포함해 3패를 당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맨시티는 세계적인 미드필더 크로스를 데려오려 하고 있습니다. 크로스는 최고의 미드필더로 평가받는 선수이고 산전수전을 다 겪으며 많은 우승을 차지한 레전드입니다. 크로스가 맨시티에 합류한다면 팀을 안정시키고 이끌 수 있는 리더를 얻을 수 있습니다. 크로스는 맨시티의 펩 과르디올라 감독과도 사제의 연이 있습니다. 크로스가 레알 마드리드로 합류하기 전 바이에른 뮌헨에서 과르디올라 감독과 함께 했었고 독일 분데스리가를 포함해 4개의 우승 트로피를 들며 최고의 시즌을 보냈습니다. 크로스는 독일 출신의 월드 클래스 미드필더로 발이 빠르지 않고 움직임 자체가 투박한 듯 보이지만 탄탄한 기본기와 뛰어난 패식력, 그리고 넓은 시야를 바탕으로 중원에서 경기를 효율적으로 이끌 능력이 있습니다. 생각지도 못한 키패스를 통해 여러 기회를 창출하며
템포 조절 능력 또한 세계 최정상급입니다. 기동력이 다소 부족하긴 하지만 이를 상쇄할 만큼 뛰어난 킥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어느덧 레알에서 통산 400경기 이상을 치른 크로스는 지난 여름엔 사우디 이적설에 연관되기도 했지만 전혀 흥미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번 시즌을 잘 마무리한다면 크로스는 레알에서만 10년을 채우게 됩니다. 향후 미래는 불투명한데 크로스와 레알의 계약 기간은 8개월 남았지만 아직까지 재계약 관련 이슈는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펩 과르디올라 감독은 중원을 전체적으로 조율하며 베테랑다운 모습으로 팀을 이끌 선수로 크로스를 원하고 있습니다. 내년 여름엔 자유계약이 되는 만큼 이적료는 필요 없습니다. 이에 맨시티는 그만큼 많은 연봉을 크로스에게 줄 계획입니다. 과연 위기에 빠진 홀란드를 도울 크로스를 맨시티에서 영입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는데요. 저는 이번에 드러난 상황으로 봤을 때 결국 홀란드도 사람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중원에서 도와줄 선수가 없으니 혼자서는 축구를 못하는 겁니다. 반면 토트넘은 메디슨이 와서 손흥민을 돕기에 손흥민도 날아다니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축구는 절대로 혼자 할 수 있는 경기가 아닙니다. 패스가 안 오면 드리블도 할 수 없고 골도 넣을 수 없습니다. 손흥민 선수는 주장이기에 모든 선수들을 잘 리드해 토트넘을 프리미어리그 정상으로 이끌고 있습니다. 부디 이번에는 손흥민 선수가 끝까지 토트넘을 잘 이끌어 홀란드의 맨시티를 꺾고 우승컵과 함께 득점왕까지 차지하길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전해드릴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페페TV 시청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페페TV는 여러분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세요. 여러분 행복한 일은 매일 있습니다. 아무도 당신에게 상처 줄 자격이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아무렇게나 던지는 말에 상처받지 말고 오늘도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당신에게 잘해주기로 약속해요. 가장 큰 성공은 행복한 당신입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봬요. 감사합니다.